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과 다시마 등 해조류가 슈퍼푸드로 인식되면서 해외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일본어 상표를 달고 수출돼 일본 제품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순군이 오는 25일 이서적벽 개방을 앞두고 내일부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관광 시즌을 맞아 순천만에서 구례구역까지 산과 해안을 끼고 도는 남도 300리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순천만에서 구례구역까지 산과 해안을 끼고 도는 남도 300리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도 특유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와온 선착장을 출발해 송치제에 이르는 95km의 생태 관광길. 다시 송치제를 출발해 구례구역을 거쳐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71km를 포함해 총 연장 166km의 남도 300리길. 이 테마길이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00리길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구간은 순천만의 절경과 자연 생태를 감상하며 걷는 16km에 이르는 순천만 갈대길. 순천만 주변 방조제를 따라 걷다 보면 광활한 갈대밭과 코스모스 사이로 다음 달이면 각양각색의 철새가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광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 갈대 숲이 너무 은빛색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길도 너무 예쁘고요. 갈대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고 개도 그렇고 짱뚱어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오니까 더없이 좋은 것 같네요. 네. 순천 도심인 서문 성곽터에서 깨끗하게 단장된 동천변을 따라 순천만 정원에 이르는 동천길 코스도 시민들의 생태 산책로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기에 서면 학구마을에서 송치를 지나 구례에 이르는 이순신 백이 종군길은 이순신 장군이 18일간 머물며 지나간 길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순천시는 모두 11개 코스로 나눠 연결된 이 같은 남도 300리길을 남도의 자연 경관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코스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나간읍성과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이 갈대길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 갈대를 오는 관광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가을.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남도 300리길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생태 관광 테마 로드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오늘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어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윤 시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나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8,34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빅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의 자동차 전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국비 확보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화순군이 내일부터 이서적벽 관람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사전 예약은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실제 개방은 오는 25일부터 진행됩니다. 개방은 일주일에 3차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이루어지며 예약자들은 셔틀버스로 동복댐 초소에서부터 망양정까지 4.8km를 구간을 이동해 이서적벽을 관람하게 됩니다. 투어 비용은 1인당 2,000원이며 안전을 위해서 동절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400여 년 전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10여 척의 배로 왜군을 격퇴했던 명량해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승전을 기념해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가 올해도 울돌목에서 시작됐습니다. 즐길 거리들을 김양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물길 울돌목. 417년 전 명량대첩의 영광이 다시 꾸며졌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오는 11일 열리는 명량대첩 해전 재현 행사. 진도와 해남의 어민들이 자신들의 배를 직접 치장하고 나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지난해 3톤 안팎의 어선 80여 척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0톤급 어선 100척이 참여해 규모도 커졌습니다. 전장의 모습에 박진감을 더할 폭약도 15,000발이 준비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남 우수영까지 향하는 구국의 행렬에는 해남과 진도군 주민 1,500여 명이 그날의 백성이 되어 함께 걷습니다. 발쏘기와 말타기 체험은 물론 역사교실과 명량대첩 관련 유적지 관광 등 교육 체험 행사도 축제 내내 마련됐습니다. 명량대첩에 민초들의 활약이 있었듯 명량축제는 전체 40% 행사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구성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얼어붙었던 진도군 등의 경기가 명량대첩 축제로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충장축제 개막 사흘째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계속됩니다. 오늘 낮 2시부터 문화전당 피크닉 무대에서는 동아리 공연이나 벼룩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광주 학생문화예술동아리 축제가 열리고 저녁 8시부터는 문화전당 앞 특설 무대에서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에 문화전당 앞 특설 무대에서 전국 창작예술경연대회 결선이 열리고 1000여 명이 참여하는 2차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한국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제12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주 삼포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예술관, 곤충산업관, 생명농업관 등 모두 10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집니다. 또 농작물 타장이나 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고 도립국악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13회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31일부터 사흘 동안 벌교 천변 특설 무대와 대포리 갯벌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별신제 민속 보존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기네스 1000인분 대형 꼬막 비빔밥 만들기, 널배 타기 등 체험 행사와 함께 태백산맥 OX 퀴즈, 태백산맥 문학 기행 등이 마련됩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창제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한글 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역은 불교 승려였다는 내용의 역사 소설이 최근에 출간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합니다. 집현전 대제학인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 신하들은 한글을 만드는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소설가 정찬주 작가는 정인지의 이 글이 겸손이 아니라 고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대를 전후한 조선왕조실록을 10여 차례 탐독하고 관련 사료들을 연구한 정 작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소설로 썼습니다. 아예 제가 이번에 책 표지에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 작가는 소설에서 세종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한 주역은 집현전의 학자들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생인 신미대사였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세종이 범어 전문가이자 자모 문자 이론에 밝은 신미대사와 손잡고 조선의 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모화 사상에 젖어 있던 유학자들과 육조 대신들은 신미의 목숨까지 노려가며 한글 창제를 방해했습니다. 정 작가는 소설을 통해 한글 창제의 정신은 미물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는 불교 사상과 맞닿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애민사상, 평등사상. 불교에서는 계급을 부정하잖아요. 유교에서는 계급을 인정하지만 세종이 그래서 불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훈민정음이 절에서 탄생했다는 건 어떤 면에선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글이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데서 비롯된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는 점을 소설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김과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가 이른바 슈퍼푸드로 인식되면서 해외 수요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에서 생산한 이들 해조류를 노리, 곰부, 왁가메란 이름으로 수출해야 한다면 뭔가 좀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김 양식이 시작된 건 조선 인조 18년 광양시 태인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양식의 창안자 김여익공의 성을 따서 김을 김으로 부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인 김은 그러나 외국으로 수출될 때 놀이라는 일본말로 바뀝니다. 그 전에 이제 식문화가 아직까지는
일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중일에서만 소비되다 보니 별다른 영어 명칭이 없었는데 시장을 선점한 일본어, 노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으로 팔 때는 구운 김은 야끼노리, 스시용 김은 스시노리로 상세히 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 4년 전부터 해조류 수요가 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은 물론 유럽과 미주에도 일본어를 붙여 수출해야 하는 상황. 다시마는 곤부로 표기해야 하고 톳은 히지키, 미역은 와카메로 이름 붙여야 해외에서 어떤 해조류인지 아는 상태입니다. 해조류가 외국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있으나 거기가 모두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완도군은 수출길에 오르는 해조류의 명칭을 김은 김으로, 다시마는 다시마로 바꿔 한글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도록 시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인근에 있던 원룸 건물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원룸의 지붕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현재 크레인을 치우는 동시에 원룸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계를 움직이던 중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기계를 받치고 있던 집안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들에게는 대검에서 감봉을 결정했으나 법무부에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입니다. 법무부는 김 검사 등이 지난 6월 순천 송치제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도 신원불명의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유 회장 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게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술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광주 대인시장이 더욱 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이 등장하는 건데요. 이색적인 분식집부터 도자기 공장까지 정지성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시장 골목. 얼마 전까지 비어있던 점포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컵에 과일이 아기자기하게 담겨지고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일도 시작하고 시장의 활기도 불어넣기 위해 대인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제 농대 출신이라 과일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들어와서 그 젊음의 분위기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젊은 청년도 전통시장에 뛰어들었고 4년 전 조그만 작업실로 출발했던 예술가 부부는 이제 시장의 터줏대감이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딱딱해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 냄새 나는 분위기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작업물에서도 어떤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날 정도로 조금씩 사람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한 데는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홍보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한몫했습니다. 광주만의 어떤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발돋움하는데 청년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시장을 창업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활력을 잃어가던 재래시장이 젊음과 전통으로 어우러진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옛 본사 사옥을 한 유한회사에 2,641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9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인허가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방식을 취해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8번째로 입주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4일에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나주 시대를 엽니다.
전남대 병원이 혈액형이 다른 기증자의 신장을 신부전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전남대 병원 김창성 최수진나 교수팀은 최근 말기 신부전 환자인 O형의 40대 여성에게 A형 아들의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거부 반응 없이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매년 20차례 이상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지만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축제인 제3회 민밑들 한마음 마을 축제가 광주 남구 박림초등학교 앞길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자체가 아이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공동체 정신을 길러주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축제는 인형극 공연과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또 특별마당으로 세월호 추모 종이학 접기나 주민 거리 공연 등이 선보였습니다. 광주시가 노후된 공공임대아파트나 영세 서민아파트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우선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쌍촌시형과 금호시형 3단지, 하남시형 2단지 등 총 3,500가구의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또 2018년까지 4년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20년이 지난 노후 영세 서민 아파트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나흘 동안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가 전남 순천에서 열립니다. 자칫 무산될 뻔한 대회가 최경주 선수의 뚝심과 주변의 도움 끝에 무사히 개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남자 프로골퍼 120명이 오는 12일까지 상금 5억 원을 놓고 겨루는 이번 대회는 최경주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난 2011년 창설해 올해로 4번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타이틀 스폰서와 대회장을 구하지 못해 개막일 한 달 전에야 개최 결정이 나는 등 이번 대회를 열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약간의 경영에 가까운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본인의 내 어떤 기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업이 사실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이번 대회 기간엔 최근 자신의 이름을 건 대회를 처음 개최한 박세리 선수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자리에서 두 선수는 국내 남녀 프로골프 투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배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한국 골프계를 좀 더 부흥시키고자. 매년 대회가 늘어나는 여자 투어의 인기에 비해 이번 대회 전까지 7주를 쉬어야 했던 남자 투어. 국내 남자 프로골프를 위한 최경주 선수의 노력이 여고 남저의 골프계에 새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광주 광산구 수안호수공원에서 제3회 정신건강 문화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보건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또 스트레스 풍선 날리기나 희망나무 걸기를 비롯한 부대 행사와 더불어 밴드나 댄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2014 빛고울 나눔 장터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립니다. 빛고울 나눔 장터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헌 물건을 판매해 생긴 수익금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됩니다. 이와 함께 내일 상무시민공원에서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2014 광주시 나눔 대축제가 열려 나눔 미션 걷기 대회와 재능 나눔 스케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오는 14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정부 세제 개편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에서는 김연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이용섭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과 광주시 세정 담당관 등이 참여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치솟으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광주 13도, 화순 1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28도 이상까지 올라서면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9도까지 크게 나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10도, 담양과 광주 13도, 나주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구례 27도, 화순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제19호 태풍 봉봉이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은 현재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있는데요. 오늘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남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10도 안팎의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